이번 시간에는 우리 글자 모양 변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우리 기본적인 거 좀 더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애국가가 있습니다. 요 애국가 가지고 우리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블럭을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이 커서를 이제 맨 앞으로, 맨 뒤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중간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것 좀 기본적인 것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애국가 여러분들도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애국가를 입력해 놓고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블럭 잡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커서 이동하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연습을 해야 되냐? 우리는 키보드에 이제 입력하고 나면 키보드에 손이 있겠죠. 그럼 키보드를 이용하면 가장 빠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4절로 이동할 거다. 그럼 마우스 붙잡고 4절에 가서 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 우리가 키보드 상에서 빨리빨리 우리가 블럭 잡고 커서 위치 이동하고 하는 게 더 빨라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맨 앞에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1절 맨 앞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내가 그 줄에 첫 번째 줄에 맨 뒤로 가고 싶어요. 맨 뒤로 갈 때는 이제 우리 키보드 방향키 있죠? 방향키 바로 위에 보면은 엔드키 있어요. 엔드키. 엔드키를 땅 하고 누르면 맨 뒤로 갑니다. 커서가. 그 상태에서 엔드키 바로 위에 보면 이제 홈키 있어요. 홈키. 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맨 앞으로 이동해요. 엔드는 맨 뒤, 홈은 맨 앞. 해서 앞뒤로 그렇게 홈 엔드 눌러서 커서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로 이제 커서를 이동시킬 때는 이제 홈엔드 누르면 된다. 그거는 이제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가 만약에 중간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느님이 하고 있죠. 하자 앞으로 내가 갖다 놓고 싶어요. 커서를. 근데 나는 커서가 지금 맨 앞에 있거든요. 그럼 이걸 중간으로 어떻게 옮기냐? 마우스로 하게 되면 마우스 붙잡아 놓고 그다음에 하자 앞에 가서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키보드에 보게 되면 이제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나서 키보드에서 방향키 있죠. 방향키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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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면 돼요. 원래 그냥 키보드에서 방향키만 그냥 내가 오른쪽으로 누르게 되면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지금처럼 단어별로 그렇게 이제 움직여요.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단어별로 그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커서가 맨 앞에 있을 때 중간으로 가겠다 그러면 컨트롤 키 꾹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눌러주면 중간으로 이제 이동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어별로 움직일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블럭을 잡겠다. 블럭을 잡을 때는 우리 키보드에 보게 되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시프트 키가 있거든요. 그 시프트 키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커서가 맨 앞에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키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오른쪽 하고 움직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블럭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럭 설정했는데 나 블럭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방향키 아무거나 한 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해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줄을 싹 다 블럭 지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시프트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지금 내 커서가 맨 앞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니까 시프트 키 누르고 엔드 눌러주면 돼요. 그럼 원래는 그냥 엔드 키를 누르면 커서가 맨 뒤로 가는데 내가 지금 맨 앞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린 상태에서 시프트를 누르고 엔드 키를 누르게 되면 블럭을 잡으면서 맨 뒤로 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밑에 줄 무궁화 삼천리하고 후렴 부분 있죠. 그 후렴 부분도 내가 범위 잡고 싶어요. 그러면 시프트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1절이 전부 다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됐죠.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 2절도 다 범위 잡겠다. 그러면 시프트 키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2절이 싹 다 범위 잡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 잡을 때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우리 단어별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같이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방향키 오른쪽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블럭이 설정이 된다고요. 시프트는 블럭 잡는 거고 컨트롤은 단어별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단어별로 이렇게 우리가 블럭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한 줄, 1절에 한 줄을 다 범위 잡고 싶은데 지금 내 커서가 맨 뒤에 있잖아요. 그럼 뭐하고 뭐 누르면 돼요? 우리가 Shift하고 홈키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줄이 싹 다 범위 잡혀요. 그리고 이제 글씨 지우는 것도 보세요. 글씨 지울 때 내가 만약에 마르고 이 세 글자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면 한 글자씩 이렇게 지워지죠. 근데 이번에는 닳도록 저걸 지울 거예요. 그때 이제 딜리트 키만 누르지 말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요. 그러면 단어별로 지워져요. 왜? 컨트롤이 단어니까 단어 해서 컨트롤 키 꼭 누르고 또 딜리트 키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하느님이 하고 그 글자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에서 또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보호화사 그 한 단어가 또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글씨를 빨리빨리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 후렴 부분이 있어요. 요 후렴 부분 내가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한 줄을. 그러면 일단은 Shift End 누르고 블럭을 잡아요. 그 상태에서 딜리트요. 그러면 이제 한 줄 다 지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홈핸드 버튼 말고 홈핸드 버튼 바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라는 이 버튼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한 화면 위로 올려주거나 한 화면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지금 요만큼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까지 쭉쭉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는 커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맨 위에 있어요. 나 중간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페이지 다운 누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구나. 그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싹 다 지울게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1번 문장을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하고요. 그리고 글꼴은 이제 함초는 바탕으로 해서 입력을 하래요. 1번 문장을 입력하라 그러는데 1번 문장은 우리 문제 그림에 있죠. 그거를 이제 한 번 입력해 놓고 3번 복사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한 시간은 1분이고요. 저장 위치는 C 드라이브에 WP라는 그 폴더의 글자 모양이라는 요 파일명으로 이제 저장해라. 그거고요. 그리고 색상은 기본과 오피스 이 테마를 사용하시오. 그리고 아래 지시사항에 맞게 글자 모양을 변경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1, 2, 3, 4 하고 이렇게 4줄이 있고요. 거기 보니까 1번 문장이 자신이 붙인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이 돼 있죠. 요거를 한 줄 써놓고 복사해서 그 밑에 거 다 글씨 똑같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이제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글씨 먼저 한번 입력부터 해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자신이 붙인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제 커서가 맨 뒤에 있으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쓸 거거든요. 그럼 복사하려면 일단 블럭부터 잡아야 되겠죠. 내 커서가 지금 맨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Shift를 꾹 누른 상태에서 홈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줄이 전부 다 이제 블럭이 잡히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C 누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다 이제 복사할 거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엔드키 누르면 이제 커서가 맨 뒤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엔터 누르고 컨트롤 V, 또 엔터 누르고 컨트롤 V, 엔터 누르고 컨트롤 V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다가 이제 번호만 붙이면 되죠. 1번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2번, 그 밑에 내려가서 3번,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4번 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해라. 글꼴은 함초는 바탕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이 글자 크기 10포인트와 함초는 바탕이라는 거는 우리 한글 프로그램의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요. 그래서 따로 우리가 설정하지 않고 그냥 입력만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색상 바꾸는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과 오피스 테마를 사용하시오 그러고 나는데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이게 왜 무서운지 좀 보세요. 만약에 글자 색을 바꿀 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기본 도구면 이곳에서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되는데 이곳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곳을 제가 클릭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색상을 기본 아니면 오피스 이거를 이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하고 오피스가 뭘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요 색깔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있거든요. 더 있는 거를 우리가 얘를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 뭐 기본이다, 네오다, 오피스다, 잔상이다, 빛이다 해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여러 가지 테마가 이렇게 쭉쭉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기본이라는 이 테마랑 오피스라는 테마, 자, 요 색깔이 됐든 얘가 됐든 얘네 둘 중에 이제 하나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랑 오피스랑 같은 색깔이 있다고요. 같은 색깔.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곳에 지금 기본이 선택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색깔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색깔 이름이 나오고 그 색깔 이름 오른쪽에 보게 되면 뒤에 보게 되면 RGB 하고 숫자가 막 써져 있죠. 이게 RGB 색상표, RGB 값이에요. 색깔의 값이요. 그때 이제 얘네 이제 하향이라고 해서 RGB 값이 255, 255, 255요. 그리고 그 뒤에 검정은 이제 RGB가 000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거 연한도랑은 지금처럼 250, 243, 219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남색이요. RGB하고 돼 있고 58, 60, 132 하고 돼 있거든요. 자, 요 남색 좀 기억 좀 하세요. 남색은 58에 60에 132예요. 지금 이게 우리 기본 선택한 거고요. 오피스라는 거 이제 한번 선택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도 선택하고 나서 색깔 위에다가 지금처럼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색깔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오피스에 남색이 있거든요. 이 남색의 RGB 값 보세요. RGB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51, 51, 153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 기본에서 남색 찍은 거랑 지금 이 오피스라는 곳에 들어있는 이 남색의 RGB 값이 같아요, 달라? 다르죠? RGB 숫자 값이 달라요. 남색, 글씨는 똑같은데 RGB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숫자가 다르다. 그 얘기는 기본에 있는 남색과 오피스에 있는 남색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시험 문제에는 남색으로 해라. 남색으로 하는데 그때 51점, 51점, 153 이걸로 하라 그랬어요. 이걸로 하라고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기본에서 내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기본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색깔 남색이네. 그리고 남색만 확인하고 RGB 값은 확인 안 하고 남색만 확인하고 이걸로 찍었어요. 찍으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걸로 채점되겠죠. 같은 남색이지만 RGB 값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색깔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험 문제가 지금처럼 기본과 오피스 테마를 사용하시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라고요. 해서 시험 문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숫자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숫자까지. 그럼 나는 이거 뭐 숫자 확인하기 싫어. 그러면 아예 숫자로 입력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아예 숫자로 입력하는 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이 맨 뒤에 있는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이 이제 스펙트럼이에요. 이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RGB 값을 우리가 직접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숫자만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RGB 값을 직접 입력해서도 색깔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 보니까 1, 2, 3, 4하고 이렇게 4개가 나왔죠. 자, 1번이요. 1번은 글자 크기는 14포인트, 그리고 궁서체 장평은 110, 자가는 10%, 그리고 진하게 그림자 남색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줄을 이제 글자 모양 크기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할 거니까 우리가 일단은 범위 먼저 설정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렬 있죠? 정렬을 할 때는 블럭을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범위 안 잡아도 돼요. 그냥 그 줄에 어딘가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우리가 정렬을 바꿨을 때 정렬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글자 모양 크기 이런 거 바꾸는 거는 꼭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을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1번 이 전체를 이 한 줄을 싹 다 우리가 범위 잡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범위 잡을 때 제가 키보드라는 건 알려드렸죠. 내 커서가 만약에 맨 앞에 있을 때는 Shift하고 End를 눌러주면 되는 거고, 내 커서가 만약에 뒤에 있다 그러면 Shift하고 우리가 홈을 눌러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커서가 지금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을 때는 홈을 한번 눌러서 맨 앞으로 보낸 다음에 Shift End 누르면 한 줄이 다 범위 잡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줄씩 한 줄씩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근데 나 아직까지는 뭐 단축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도 할 수 있겠죠. 마우스로 그냥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범위 잡아줘도 돼요. 아니면 내가 한 줄을 다 범위 잡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글씨 써져 있는 거 그 앞에 있죠. 지금 마우스 모양 보세요. 글씨가 써져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I자 모양으로 마우스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앞으로 빼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한 줄이 다 범위가 잡힙니다.
내가 만약에 숫자 3번 앞에서 마우스 모양을 이렇게 화살표로 만들어 놓고 한번 클릭하면 3번 줄이, 세 번째 줄이 이렇게 전부 다 범위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범위 잡아도 돼요. 아니면 또 잡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내가 1번을 한 줄을 싹 다 범위 잡겠다. 그랬을 때 마우스를 땅땅땅 하고 3번 클릭해 주면 돼요. 자, 보세요. 만약에 가격에 요 세 글자를 범위 잡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마우스를 땅땅 하고 2번 클릭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는 범위 잡지 마세요. 왜? 가격에 하고 난 딱 세 글자만 범위 잡고 싶은데 뒤에 있는 이 공백까지 같이 범위가 설정이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한 줄 범위 잡을 때는 땅땅땅 하고 세 번을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한 줄이 다 범위 잡히더라. 근데 내가 이 글자 위에서 상품을 이 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단어별로 잡히긴 하는데 뒤에 있는 공백까지 같이 블럭이 설정되더라. 해서 내가 만약에 요 세 글자만 글씨 크기, 모양, 색깔을 바꾸겠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이 공백까지 블럭이 잡혀버리니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일단은 1번 요거 이제 싹 다 범위 잡아 놓고요. 우리가 글자 모양 크기 색깔 바꿀 때 우리가 이곳에서 바꿔도 돼요. 여기 보게 되면 글자 모양 바꾸는 거 여기 있죠. 크기 바꾸는 거 여기 있고요. 그리고 속성 지정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보게 되면 진하게, 얘가 첫 번째 게 진하게 있고요. 두 번째 게 이제 기울린 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게 이제 밑줄 집어넣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게 이제 치소선 집어넣을 때 쓰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게 이제 글자 색깔 바꾸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기본 도구 보면은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메뉴를 내가 이제 찾아갈 때는 서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글자 모양이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단축키 Alt하고 L이요. 우리 글자 모양에 들어갈 때 쓰는 그 단축키가 Alt L입니다. Alt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하고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에서 글자 모양을 변경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이곳에 다 들어있어요. 해서 이곳에서도 우리가 Alt L이라고 땅 하고 처음 누르고 들어오게 되면 글꼴에서 커서가 있어요. 글꼴에 커서가 있어요. 해서 내가 만약에 궁서체를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Alt L을 누르자마자 여기다가 궁서체하고 그냥 바로 써버리면 돼요. 다시 보세요. 자, 제가 Alt L 누른 상태에서 바로 궁서체하고 누르게 되면 궁서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궁서체라고 쓰고 나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궁서체라고 내가 직접 쓰고 나서 엔터요. 엔터 눌러야 궁서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도둠을 선택하겠다. 그럼 도둠하고 쓰고 엔터요. 엔터 눌러야 도둠이 선택이 돼요.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도둠이라는 게 있고 도둠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바탕이라는 게 있고 바탕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궁서도 보면 궁서가 있고 궁서체가 있고 있어요. 얘네들은 서로 다 다른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도둠체로 해라 그러면 우리는 도둠체까지 다 써야 돼요. 도둠 두 글자 써 있는 거 얘 선택하면 이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우리가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Alt L을 누르자마자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지금 궁서체로 하라 그랬으니까 궁서체하고 이렇게 직접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그럼 이제 궁서체 선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4포인트로 하래요. 14포인트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도 이 안에서도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어요. Alt를 꾹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단축키들이 다 나옵니다. 그때 이제 크기 바꾸는 곳에 보게 되면 Z하고 써 있어요. 해서 Alt Z 누르고 14라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평 바꿔라 그러면 장평이 지금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자간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평하고 자간 바꿀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Alt 키를 꾹 눌러 보게 되면 장평을 바꿀 때 W요. Alt W 누르면 장평으로 이동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110.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간이요. 자간은 P요. P. Alt하고 P 누르고 10. 그리고 진하게 해라 그럼 진하게가 요 맨 앞에 있는 건데 그때 B 눌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B하고 Alt하고 B 눌러주면 이제 진하게가 이렇게 선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요. 그 뒤에 있는 게 기울는 꼴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게 이제 밑줄, 그 뒤에 게 이제 치소선, 그리고 그 옆에 게 우리 외곽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그림자요. 그리고 그 뒤에 게 양각, 그 다음 게 음각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위첨자, 아래첨자, 그리고 보통 모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를 선택할 거니까 그림자는 지금 S라고 돼 있죠. 그래서 Alt하고 S 눌러주면 그림자가 선택이 됐고요. 그때 이제 남색, 색깔 바꾸래요. 그때 이제 글자 색은 지금처럼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글자 색 바꾸는 거 여기 있고요. 음영색을 바꿔라. 그런 문제가 나와요. 나오면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글자 색은 마우스라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왜? 이곳에서 내가 색깔 하나하나 찍어서 봐야 되거든요. 해서 글자 색 찍어주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남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해서 얘 찍어주고 우리 이곳에 갖다 대면 남색하고 떴죠. 이거 선택해주면 안 되죠. 왜? 뒤에 RGB 숫자 좀 보세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남색은 58, 60, 130인데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이 RGB 값은 51, 51, 153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얘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남색이라고 글씨가 써 있더라도 숫자가 다르면 서로 다른 색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옆에 거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오피스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남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 대보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색깔의 이름하고 RGB 값이 안 뜰 때가 있어요. 안 뜨면 다시 한 번 더 글자색 다시 눌러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떠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남색이 51, 51, 153 하고 얘가 이 남색을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문제상에서. 해서 지금 얘 선택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줄이 전부 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은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범위 잡아주고 우리 Alt L이요. Alt L 눌러주고 지금 2번 보니까 굴림체로 되어 있죠. Alt L 누르자마자 우리 글꼴이 선택이 자동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굴림체라고 우리가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 Z11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평은 105로 하라 그랬습니다. 해서 Alt하고 W 누르고 105 입력해주고요. 자간 입력할 거니까 Alt하고 P요. Alt P 입력해주고 5. 그 다음에 진하게 해라 그랬으니까 진하게가 우리 단축키가 B죠. B. 해서 Alt하고 B요. 그 다음에 양각이요. 양각은 Alt하고 O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했으니까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2번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전부 다 범위 잡아주고 Alt하고 L이요. Alt L 눌렀더니 글자 모양 떴어요. 자, 굴림체를 하래요. 그냥 바로 굴림체 하고 써주면 되겠죠. 쓰고 나서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 크기 보니까 10포인트로 바꾸라 그랬죠. 근데 우리 10포인트가 기본값이라고요. 기본값이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하래요. 진하게가 Alt하고 B요. Alt B 눌러서 진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 누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요. 4번 범위 잡아주고 Alt L이요. Alt L 누르고 도둠체를 하라 그랬으니까 도둠체라고 써주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Alt Z 8 글자 크기는 Alt Z요. 진하게가 이제 Alt B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선택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글자 색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주황이라는 거 글씨 떴으면 RGB 값도 확인하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제가 선택한 RGB의 값은 255에 102에 0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상에 나와 있는 주황색은 255에 132에 58이죠. 그러면 이 주황을 선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테마 바꿔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오피스가 돼 있는데 문제에서 기본과 오피스를 사용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기본으로 가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에 가서 이 주황색이요. 자, 기본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글씨가 안 뜨니까 다시 들어가서 이제 주황색 선택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떴습니다. 주황이라고 떴고 255, 132, 58이요. 요 주황색, 이 주황색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선택할 때는 뭐까지 확인해라? RGB 각까지 꼭 확인해야 되더라.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황 선택해주고 우리가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이 기본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 때 되도록이면 단축키 이용하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우리 이거 다 하고 나서 저장하라 그랬죠? 자, 저장 좀 하자고요. 저장할 때 우리 단축키가 Alt V. 제가 Alt V라 그랬는데 Alt V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고 그냥 저장하는 거는 Alt S요. Alt S. Alt S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일 이름을 따로 지정 처음에는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파일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 눌러주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일 이름이 한번 딱 지정이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Alt S를 누르게 되면 그냥 저장돼요. 아까처럼 뭐 파일 이름 써라 안 나와요. 그럼 난 파일 이름 쓰고 싶은데 그랬을 때는 Alt하고 V요. Alt V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고요. Alt S는 그냥 저장하는 겁니다. Alt S를 눌렀을 때 언제 파일 이름 입력해라 라고 뜬다. 우리가 파일 이름을 아무것도 입력 안 했을 때만 파일 이름을 쓰라고 나오더라. 그러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했을 때는 Alt S를 누르면 계속해서 변경된 내용이 이 파일에 계속해서 저장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꼭 풀어보고 지나가세요.